안녕하세요. 영단계 학원 토익 대표 강사 방지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제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학습 비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마음가짐이 비슷하겠지만 지금 이 준비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습 비법 숙지를 하셔서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최단기간 한 달 또는 두세 달 이내에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점수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어떤 강의를 갖추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초급부터 실전 단계까지 나누죠.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600 초급에 해당하는 시작반에 해당하는 600 목표부터 시작해서 실전반에 해당하는 95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 4가지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레벨은 다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구성되어 있는 실전 연습 수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레벨도 고려하셔야 되고 현재 레벨에서 내가 이론이 약하냐 혹은 내가 이론은 웬만큼 되는데 문제풀이 요령이 부족하냐 여기에 따라서 알맞은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생초보다 그러면 600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또 차근차근 올라오시고 혹은 나는 이제 중급 이상이다 이미 나는 700점 정도는 확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50 목표 수업이나 950 이상 목표 수업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알맞은 레벨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0점부터 가겠습니다. 600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시작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토익뿐만 아니라 영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많이 제가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나는 문장 구조를 잘 파악을 못한다. 뭐 주어 동사 찾는 것부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600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은 2가지입니다. 600 목표 RC 스타터, 토익 RC에 나오는 모든 파트들을 다 다루고 기본적인 문법 사항뿐만 아니라 이론뿐만 아니라 어휘까지 기본 어휘까지 품사별로 기본 어휘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독해입니다. 독해 파트 7 독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600 목표 파트 7 스타터 독해 수업을 따로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론에 해당하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싶다. 내가 이론을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00 목표 문풀반 당연히 모든 파트 문제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0 목표 또는 750점 목표는 중급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유형들은 750반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성이 비슷해요. 자, 올케어 750반은 올인원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전 파트 다 다루고 모든 요소들 다 설명을 드리는 올케어 750반. 특히 올케어 750반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강의를 촬영을 해서 인강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현장감 같고 살아있는 그런 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파7 역시 늘 문제가 되죠. 파7 내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00 목표 파7 베이직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문풀반 역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850부터는 이제 좀 약간 상대적이긴 한데 어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중급으로 이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실전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뭐 중간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인원 850반 친토익 기준으로 신토익으로 구성을 했겠죠. 올인원 850반이 있고 역시 문제풀이반인데 850 단계부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파트 5, 6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도 있고 파7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풀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50반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950점 이상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850 이상이면 고득점이라 그러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 거에 따라서 이제 850으로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900 이상 필요하다, 950 이상 필요하다, 진짜 만점 가까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950점 이상 정말 실전 중에서도 실전반도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 딱히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이론이나 보기는 좀 힘들어요. 거의 문제풀이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실전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 올케어 실전반이 있습니다. 현장 강의 역시 녹화한 거 현장 감 살려서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신토익 RC 실전반 요거는 총 10회로 이루어진 문제풀이 위주의 반이라 보시면 돼요. 고난도 문제, 함정 문제 다 다룹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문법 속성만 우리가 문법이 중급에서 아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전반 들어가도 실전반 레벨에서 좀 많이 틀리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뭐 부정대명사 이런 거 예를 들면 아니면 명사절,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이런 거 정말 힘들어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만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연습을 하는 고난도 문법 속선반까지 종류별로 다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제풀이도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영단기 천재 1권하고 2권 나온 거 아시죠? 그죠? 1권하고 2권 다 해설 강의 해드리고 1권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는 다 이미 끝났고 2권에 관한 거는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제가 촬영에 들어가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총 20회죠. 2권까지 하면 총 20회의 풀세트를 다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따로 나는 고난도 문제만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트 5, 6 고난도 문풀반 그리고 파트 7 고난도 문풀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특히 토익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토익의 모든 레벨과 모든 파트들 그리고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우리가 수업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시작을 하시든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든 중급 이상이니까 중반부터 시작을 하시든 반드시 여러분들 유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약점까지 보완을 해드리는 수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혹시나 해서 제가 몇 가지 수업을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점 보완 강좌가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영단기 모의고사, 매달 우리 영단기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 영단기 모의고사를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RC 파트를 해설 강의 해드리고 요거는 실전 감각 올리는데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내가 실전식으로 진짜 시험처럼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단기 모의고사 매달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시험도 보시고 시간 재고 시험도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같이 들어보시면서 정리도 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휘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어휘가 약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휘 자체를 아직 안 해오신 분들이 있지만 내가 뭐 예를 들면 영단기 복화를 두세 번 이상 봤다, 네다섯 번 이상 봐서 어휘를 보면은 무슨 뜻인지는 안다. 단 희한하게 시험 문제만 풀면 어휘 문제를 못 풀겠다. 단어 뜻은 알고 해석도 되는데 답을 선택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 토익 필수 어휘 복화 마스터라는 수업입니다. 품사별로 어휘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휘 문제들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유형이 정해져 있어. 오늘 제가 비법 말씀들 학습 비법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휘가 어휘 암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점수가 중급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 유형도 같이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진짜 더 한 단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50목표 복화 마스터 어드밴스드 반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 더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수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약간 속성으로 파트 7이 너무 약한데 독해가 너무 약한데 독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뭔지는 아시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 쓰는 거. 그래서 ETS에서 출제를 할 때 오답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이 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단 5강으로 동의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요. 여러분들 신토익으로 바꾸면서 동의어 문제의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난이도도 올라갔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고득점 이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혹은 병행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단 하나 토익의 어떤 요소는 빠지는 게 없는 수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습 비법 제가 간단하게 오늘 몇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영어를 잘하면 토익을 잘할까? 물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토익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나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유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원어민들이 있죠. 교포들이 있죠. 토익 시험을 처음 보면 만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점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가 원어민들처럼 영어가 자기 모국어인 사람들도 만점은 잘 안 나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많이 도움되긴 하는데 문제 유형 출제 의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못했고 영어 관심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유형만 익히시고 충실히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충분히 목표 점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학습 비법 몇 가지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자, 성공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 강의 기준으로 750반 맞고 있고 실전반을 맞고 있는데 750 목표 반이니까 당연히 중급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후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이트에서 잠시.
자, 이 학생이 올해 1월 달에 올케어 700반을 들었습니다. 올케어 700반을 들었는데 이 학생은 처음에 점수가 아예 없었어. 실제 시험 점수는 없었고 0단기 들어와서 현장 강의라 그랬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었습니다. 그때 점수가 585점이었어요. 500점대였죠. 그죠? 그리고 매주 시험을 봤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0단기 모의고사에서 690점 올랐죠. 그죠? 일주일 만에 100점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랐죠. 3주 차에 880점. 그리고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4주 한 달을 다 안 듣고 그 전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실제 시험에서 몇 점을 얻었냐면 얼굴은 가렸지만 920점 받았습니다. 700반에서 920반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중급반이고 750 목표반이라고 하지만 수업 자체는 토익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다 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대로만 공부를 하시고 효율적인 방법만 아시면 그 이상의 점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3달, 4달, 뭐 심지어 뭐 1년 가까이 공부해서 겨우 800점 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딱 4주, 3주 공부해서 920 토익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주소 화면에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뭐 단어는 어떻게 배웠는지 복습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아까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무작정 영어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고 토익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여드려 쓰면 좋을 게 이제 실전반에 있는 후기인데 요건 지금 인터넷이 좀 약간 불안정해서 좀 띄워드리긴 힘들고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아까 그 게시물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만점 나서 990점 만점 실전반.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인데 1C 만점, RC 만점 다 받았어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필요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겠죠.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후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 학생이 3번에 걸쳐 후기를 썼어요. 처음 점수가 880점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900점대 초반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990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단어 어떻게 공부했다 그리고 뭐 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학습 방법 참고하시기 위해서 꼭 나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그대로 이 주소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여드릴 게 따로 있습니다. 자, 파트 5, 6를 먼저 제가 들어가는데 오늘 이게 뭐 문제를 뭐 내가 맞히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혹은 내가 토익이 완전 처음이면 앞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다짜고짜 들어가 볼게요. 자, 보기 4개 보시면 어드밴스를 활용한 4가지 형태의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와요. 여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이게 주어 자리야. 그죠? 틀림없이 주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어 자리면 여기가 이제 잠깐만 주어 자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죠.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죠. 명사니까 들어가죠. 복수 명사니까 들어가죠. D번 함부로 빼시면 안 되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 그죠? 냈다 들어가죠. 그러면 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냐? 그게 또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시간 허비만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학습 기간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유형을 아셔야 되는 게 토익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동사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쭉 훑어보다가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have enabled 동사 나왔죠. 이게 뭐냐면 동사가 has enabled가 아니고 have enabled입니다. 끝난 거 아시겠죠? 수일치 문제죠. 복수를 찾으라는 거야. has가 아니고 have니까. 그래서 복수명사 유일하게 C번밖에 없으니까 C번 찍는 문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친구는 2번을 풀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를 처음에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정말 다행인 게 지금 확실하게 유형을 잡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이미 중급 이상 오신 분들은 습관이라는 게 들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형 잡는 습관을 안 들이신 분들은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포인트 바로 잡으셔서 꼭 단시간에 목표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2번은 A부터 D까지 보세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A부터 D까지 보셨죠? 뒤에 빈칸 위치 보겠습니다. 앞에는 the most, 최상급을 만들어주는 the most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영화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최상급을 만들어주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나 형용사 역할하는 단어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초급도 있겠지만 초급 단계 분도 계시겠지만 넷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
그리고 ed로 끝나는 과거 분사. 우리 분사들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단 차이가 있죠. ing로 끝나는 것은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역할, ed로 끝나는 건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anticipating은 어떤 뜻입니까? 능동이면서 형용사니까 기대하는 이죠. 자, 그리고 D번은 ed 수동이니까 기대되는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해석해야지. 가장 기대하는 영화가 맞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영화가 맞을까요? 둘 다 쓸까요? 우리말로. 우리말로는 둘 다 써. 이거 내가 기대하는 영화야 라고 얘기하죠. 이거 올해 기대되는 영화야. 둘 다 쓰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 우리말로는 둘 다 가능해. 근데 영어에서는 뭐가 정답이냐면 D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또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석으로 풀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예, 이런 문제처럼.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 사실은 아직은 세부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분사 같은 거 배울 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해석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왜 정답이냐면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죠. 그래서 영어는 또 영어식의 어떤 논리를 익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식받는 명사를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식받는 명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영화가 주어고 뒤에 동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말로 영화가 기대하다라고 합니까? 영화가 기대되다라고 그럽니까? 이제 쉽죠. 영화가 기대되다라고 해석하죠. 영화가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기대를 받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수동으로 해석되네. 동사를 수동으로 써야 된다면 분사도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가 정답되는 거야. 희망 연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야. desired salary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희망하는 연봉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말하고 차이가 있는 것들은 우리말하고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점수가 정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차 수업 들어가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레벨에 상관없이 이런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은 다 설명드려요. 그래서 지금 틀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포인트 이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포인트 잡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틀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해석해봤자 안 나와.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시간만 허비하는 문제인데 보여드릴게요. 냈다 형용사니까 이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냈다 형용사니까 해석. 자, since 뭐뭐 때문에입니다. 여기서는 일부 대표들, 중국에서 온 일부 대표들이 could not make it to. 자, make it to가 참석하다요. 만들다가 아니라. 그래서 회의에 제 시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오거나 못 왔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We had to put it off. 자,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회의를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그 다음 주까지 연기를 했다. 그래서 다음 찾아야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upcoming 앞으로 있을 다음의. 자, 두 번째 following 다음의. 그래서 upcoming 들어가면 upcoming week 다음 주까지. 근데 following 들어가도 following week 다음 주까지. 두 개네 해석으로 안 풀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 우리말로나 upcoming하고 following이 다음이란 뜻이지 영어에서는 완전 쓰임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following은 언제 쓰냐면 다음 주 following week 다음 날 following day following month 다음 달 following year 다음 해, 내년. 그래서 following은 시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반면에 upcoming은 시간 명사를 수식 못하고 그 이외의 일반 명사들만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이거를 아셔야지 풀 수가 있죠. 그래서 upcoming이 week을 수식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following이 정답. 그럼 upcoming은 일반 명사라는 말이 뭐냐? 이거 말고 딴 거. 예를 들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번 행사, upcoming event 이런 거야. 이벤트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upcoming conference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것도 단어의 정확한 어휘의 정확한 쓰임새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해석한다고 풀리는 문제는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4번 요거는 팟7과 관련된 겁니다. 팟7과 관련된 거. 팟7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아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랬죠. 예,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거. 그 중에서 패러프레이징이 가장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지금 편의상 제가 지문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문장 단위로 한번 써왔습니다. 스트레치에 밑줄 쳐져 있죠. 이 어휘와 의미상 제일 가까운 찾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초보자들이나 잘못 공부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트레치라고 하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한다라고 하죠.
몸을 막 잡아 느리는 거야. 이거 느리는 거네. 그래서 인라지먼트 이거 커지는 거네. 얘가 정답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패러프레이징이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단어,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그 전체 문장,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치는 느리는 거하고 상관없는 게 제가 문맥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치의 이 의미를 몰랐더라도 문맥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보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관리팀이 청소를 한대요. 모든 창문을 청소를 하는데 in the stretch 뺍니다. 일단 모르겠으니까 between the first floor and the eighth floor 1층과 8층 사이에 있는 스트레치에 있는 창문. 그럼 우리말로 A부터 D까지 보세요. 뭐가 정답일까요? 1층과 8층 사이 스트레치에 있는 창문을 청소한대. 1층과 8층 사이의 구역에 있는 1층과 8층 사이 구역에 있는 창문을 청소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치가 이런 뜻이 있는지 내가 사전을 안 찾아봐서 모르더라도 전체 문맥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휘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전체 문맥 파악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따로 아까 제가 동의어 찾기 문제 자체가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750반이나 뭐 850 이상 반 가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강의 들어가시면 동의어 문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때 조금씩 뭐 유형이라든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7까지 제가 몇 개 샘플을 보여드렸고 이제 또 학습 포인트 이제 문법 뭐 어휘 이런 것들로 제가 나눠가지고 간략하게 또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번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두서없이 공부해서 뭐 특히 독학 가는 사람들 또는 잘못 배우는 사람들 어떻게 가냐면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원에 들었던 게 있을 거야.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입시 영어에서 나오는 거하고 우리 토익에 나오는 포인트가 다르죠. 예를 들면 투부정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엄청 중요했습니다. 토익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토익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약간 등한시했던 부사 같은 게 중요해요. 즉 뭐냐면 잘 나오는 게 따로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거의 안 나오는 것도 있어.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에 따라서 또 학습 방향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수업을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이게 독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매번 출제되는 문법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배점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쉬운 문제인데 함정, 낚시 문제 있죠. 그런 것들 틀리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히 우리 실전만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아까 뭐 수일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나 동사 형태 묻는 문제 이거 일부에 얘밖에 안 되지만 매달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유형들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도 또 얘기 추가되는 게 있죠. 고득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물게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도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출제됐죠. 이제 사람들 뒤통수 맞았던 거 도치구문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같은 것들도 몇 년이긴 하지만 한 번씩은 나오니까 850 이상 900점 이상 필요하신 분은 요 구석에 있는 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다는 거. 사람들 실수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편의상 보기는 두 개만 넣었습니다. Are you able to? 의문문일 리가 없는데 벌써 착각을 하는 거야. 두 번째, is able to 이렇게 나왔죠. 근데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 하고 is가 있으니까 이렇게 풉니다. 하고 is가 있으니까 잘못 푸는 거. 빌딩이 여기 나와 있네. 그죠? 빌딩스가 아니고 빌딩이네. 아는 안 쓰겠지. B번 이렇게 갔다가 사람들이 엄청 틀렸어요. 불과 몇 달 전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좀 억울하긴 한데 도치구문이야. 도치구문. 배우지 않으면 풀 수 없죠. 예, 당연히. 자, 그래서 포인트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온리도치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안 나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only 플러스 부사로 문장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처럼 only in the building처럼 only 플러스 전명구로 시작하는 문장은 뒤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are you A번이 정답이에요. A번이 정답. is가 못 들어가죠. 왜? 빌딩이 주어가 아니었어. in에 걸려 있는데 전치사에 걸리는데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뭐 예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이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모든 거는 다 수업하면서 다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냥 맛만 보는 거야, 오늘은. 자, 그다음 어휘 공부할 때 포인트. 자, 아까 일부 설명드렸고 무조건 어휘라고 해서 해석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특정 품사 문제를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품사당 잘 나오는 거 수백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치사 어휘 문제 정말 잘 나오죠. 부사 어휘 문제도 정말 잘 나오죠. 약간 토익을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 의외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뭐 심지어 제가 뭐 기출 전사 뭐 200제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자, 2번 포인트 단순히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각 품사별 어휘 문제 유형을 익혀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아까 upcoming과 following이 정말 대표적인 예였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전형적인 예 중에 오늘 두 문제죠. 두 문제를 연습을 하실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이나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A부터 D까지 품사가 냈다 뭡니까? 동사들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주어진 보기의 품사가 똑같으니까 해석으로 풀라는 뜻입니까? 구조를 보라는 뜻입니까? 품사가 다 동사니까 해석을 하라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해석하는 문제긴 한데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유형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품사별로 유형이 다르다고 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동사가 다 나왔다. 목적어를 확인하세요. 동사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면 7문제가 뒤에 목적어만 확인하고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나머지 3문제 정도만 전체 문장을 보셔 푸는 겁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세요. 냈다 동사는 뒤에 목적어 보겠습니다. These requirements. 문장이 제법 길죠. 근데 다 볼 필요가 없어. 요구사항, 필수사항을 자 이제 A부터 D까지 생각해 보시고 필수사항, 요구사항을 몇 번 정답입니까? B번 정답이죠. 및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 정답입니다. A번 register 등록시키다. 안 돼. 해석이 안 돼. C번 infer 뜻도 모르겠죠. 그죠? 좀 어려운 단어니까 infer 추론하다입니다. 필수사항을 추론하다 안 되죠. 필수사항을 수송하다, 운송하다 해석 안 되죠. 여기서 목적어 보시고 B번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동사 문제 70%는 이런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똑같은 유형이면서 살짝 이제 뒤에가 달라지는데 조금 함정 문제인데 또 냈다 동사죠. 그럼 아까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뒤에 목적어 확인하라고 했죠? life 우리가 인생도 있고 뭐 목숨도 있고 있지만 뒤에 보세요. of your cell phone 당신 휴대전화의 그럼 뭡니까? 수명이죠. 수명. 그래서 수명이 목적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자, 수명이니까 몇 번이 정답? B번 하신 분들 있죠. 근데 B번이 함정이고 A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프롤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롤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롤롱 같은 경우 롱 들어갔죠. 그래서 뜻이 뭐다? 수명을 연장하다. 연장하다, 느리다라는 뜻이야. 자, B번이 딱 좋은 함정이 뭐냐면 이거 심지어 원어민들도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니까 expand, 이것도 느리는 거 아니야? 느리는 게 아니고 expand는 이겁니다. 확장하다예요. 확장하는 건 길이의 의미가 아니고 넓이의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부지를 확장하다, 사업을 확장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넓이의 개념입니다. 수명을 확장하다 안 되는 거야. 수명을 확장하다 안 되죠.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라고 하시고 이게 헷갈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extend는 돼요. 왜? extend는 연장하다니까. expand는 확장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어 보고 푸는 문제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또 홀깃하기 쉽죠.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 학습 포인트 2가지 유의사항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파7을 위한 패러페이징 학습 포인트. 이게 학습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조금 주의사항이기도 합니다. 4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관한 어떤 조금 심화적인 연습들은 수업 시간에 다 이제 하게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언어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을 잘하죠. 근데 주변에 보시면 꼭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유난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 있죠. 한국 말은 잘하는데 지 할 얘기는 잘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뭐냐 하면 언어 능력이 보통 떨어진다고 그러죠.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내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 그래서 언어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어휘 자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보셔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가 못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영어도 토익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토익에서도. 아시겠죠?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는 말이 단어 뜻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는 별로 비중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각 정답과 오답들의 근거를 반드시 지문에서 찾으셔야지 아마 이럴 것이다 예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근거를 찾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글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지금 뭐 예가 없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가기는 힘든데 이게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있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오답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직접 접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각 파트별 파트 5, 6 그리고 7까지 학습 비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건 여러분들 뭐냐? 계획을 잘 세우세요.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보였던 커리큘럼 한 번 더 보시고 나는 600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750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혹은 뭐 실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잘 정하시고 앞으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월별 계획 세우시고 주별 계획 세우시고 예를 들면 내가 이 수업은 뭐 총 20강이니까 3주 안에 끝내겠다 이런 걸 제공하시고 그리고 매일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오늘 단어 50개 외워야지 아니면 100개 외워야지 이런 것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진행하면서 그 계획도 점검하시고 수정하실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수업하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학습 비법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계획 잘 세우시고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